저는 제 앞에 좀 뭐 이렇게 순서가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부르셔서 좀 당황했습니다. 제 소개 뭐 저는 잠깐 이게 하시던데 뭐 제대로 뭐 이거 PPT 어디 있나요? 이거? 요 여기 있군요. 저는 지금 ST 유니타스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ST 유니타스하고 메가스터디가 어 곧 통합되거든요. 통합되면 아마 그 통합된 회사의 오프라인 책임자로 아마 계속 근무를 할 것 같습니다. 뭐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면접 강의는 제가 한 19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년 전에는 뭐 면접이라는 게 사실 되게 형식적이었거든요. 뭐 그때는 그냥 뭐 강의라기보다는 제가 처음 면접 강의할 때는 1시간 정도 하는 뭐 면접 설명회 정도였고요. 근데 요즘은 또 예전과 면접이 많이 다르죠. 그쵸? 특히 인제 뭐 대구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면접이 훨씬 더 까다로웠고요. 뭐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전에 대구지방지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대구지방지 면접은 토론 면접이 있었어요. 그래서 30분 동안 실제 그 대구시의 현안을 가지고 6 명이 토론을 해서 이 30분 안에 어느 정도 결과를 면접관한테 보고해야 된 토론 면접도 있었고 면접이 훨씬 까다로웠는데 이 면접이 아무래도 이 대면이다 보니까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 대면에 관련된 것들이 되게 감염률이 간소화되면서 면접도 같이 이제 간소화됐었죠. 그래서 인제 올해는 뭐 토론 면접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직 뭐 대구시청에 질의를 해도 뭐 명확한 답변을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제 질의를 시켜 보니까 "예전에 토론 면접이 있었던 거 아시죠?" 까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뭐 내부적으로 논의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고거는 추후 면접 공고문이 났을 때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린 요지는 면접이 예전보다 많이 까다로워졌고 요즘에는 제가 면접 강의를 강의만 한 12 시간 정도 강의를 해요.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경력에는 뭐 사실 대구를 중심으로 제가 면접 강의를 했었고요. 뭐 그 외에 인제 부산 또 다른 지방 또 가긴 합니다만 주로 뭐 대구 지방직 또는 뭐 대구 교행 또는 경북 중심으로 면접 강의를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 넘어가고요. 그쵸? 어. 프린트 나눠 드린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신 분들은 뭐 되게 목적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인제 실제로 면접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 오셨을 것 같고 또 그 면접을 대응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학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마 그 두 가지 궁금해서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자료를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일단 자소서 작성이 있어요. 이 자소서는 뭡니까? 면접 보기 전에 미리 제출하는 거예요. 그쵸? 자소서라는 것은 면접날 제출하는 건 아니고 아마 시험 공고가 나면 아마 일 주일 안에 자소서를 제출하라고 공고문이 뜰 겁니다. 그래서 교행은 안 뜨고 보통 대구지방직하고 경북지방직은 지금까지 자소서 제출을 하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제일 마음 급한 게 그거죠. 이 자소서 보면 어떤 항목이 있어요. 이 대구지방직 같은 경우는 보니까 성격의 장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지원 동기와 각오, 이 각오는 포부가 되겠죠. 그다음에 봉사활동 경험과 느낀 점. 또 봉사활동을 다 하신 건 아니니까 안 하신 분들은 뭐 적어야 돼요? 향후 계획을 적으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면접 준비해 보시면은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사실 지원 동기예요. 그 지원 동기가 풀리면 그 뒤로가 술술술 잘 풀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 지원 동기가 제일 어렵거든요. 그런데 학교자 발표가 나고 면접 강의를 제대로 듣기도 전에 자소서를 적으라고 하니 내긴 내야 될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대충 적어내요. 적어내면 일부 인제 면접장에서 면접관들이 뭐라 그래요? "왜 면접장에서 얘기했던 지원 동기와 자기소개 지원 동기가 다르냐?"라는 지적을 받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우리가 지원 동기가 뭐 여러 개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원 동기는 사실 명확한 쉽게 말해서 내가 공무원으로자 이루고자 하는 꿈이 명확하게 표현된 한 개면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자기소개 적을 단계에는 뭐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 보니까 급하게 자기소개를 적어내게 되고 결과적으로 뭡니까? 면접에서 해야 될 지원 동기와 자기소개 지원 동기가 달라지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학교에서 발표 나면 바로 대구시는 성격의 장단점, 그다음에 지원 동기 포부, 봉사활동 경험을 적으셔야 되고요. 또 경북은 자소서 양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 항목만 적어놨죠. 뭡니까? 1번, 2번 세 가지 적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 비슷한 얘기예요. 보유 역량 및 강점이니까 대구시처럼 장점을 적으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최근 5년 이내 힘들었던 일을 극복하고 성공했거나 실패했던 경험을 기술하라.
라는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역량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경험을 적어라라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경북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그에 부합되는 본인만의 차별화된 업무 추진 비전을 제시하라. 본인이 생각하기에 경북의 현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 지원 동기 물어보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면접은 뭐가 필요해요? 일종의 세상을 보는 맥락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면접에서 가장 면접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야 되겠죠. 그리고 이 안에서 뭡니까? 직종별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 달라야 돼요. 예를 안 들어볼까요? 예전에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모든 공무원 면접의 공통적인 질문이 세월호 사건을 보고 느낀 점을 얘기해 보라는 거였어요. 질문 다 똑같아요. 똑같은 질문을 해요. 세월호 사건을 보고 느낀 점. 그러나 직종에 따라서 보고 느낀 점은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교육행정직 지원했어. 그런데 물론 그때 뉴스에는 뭐가 주로 나왔습니까? 구조에 대한 아쉬움, 그렇죠? 대피에 대한 아쉬움,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지시를 내린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빨리 탈출하라고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라 방송했던 것처럼. 그런데 맞아요. 뉴스에는 대부분 그것이 나왔지만 우리는 공무원 면접이잖아요. 그러면 교육행정직 면접에서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뭡니까? 사전에 안전교육을 시켰더라면 큰 참사 막을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해야지만 뭡니까? 그 사람은 교육행정직적인 관점에서 뭡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직은 뭐? 그 남은 가족들 트라우마 해결 방안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죠? 이 사회복지 공무원으로서 뭘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세무직도 마찬가지겠고 그 피해자 가족들한테 어떤 절세 방안들 좀 도움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죠? 이 사회복지 세무직 공무원으로서의 뭡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인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형태가 녹아나도록 뭘 적어야 돼요? 자기소개를 적어야 돼요. 바꿔서 얘기하면 뭐죠? 성격의 장단점도 결국은 뭡니까? 여기 행정직 지원하신 분들 계시죠? 행정직 지원자들 뭡니까? 같은 직종이지만 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야 돼요. 우리는 다 뭐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이게 직종이 여러 직종 모여 있잖아요. 뭐 대구지방직, 또 경북지방직, 교육도 다 섞였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하나의 직종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본인 직종에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행정직을 지원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 이 대구, 우리가 모든 공무원은 뭐죠? 대구시 지원하신 분들은 대구시의 발전, 대구 시민들의 행복, 대구시의 현안 해결, 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라보는 시선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뭡니까? 대구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구시의 관광 사업이 발전돼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뭡니까? 대구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구시의 기업 유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돼야 돼. 그래야지만 뭡니까? 청년 유출이 막히고 대구 시민들이 인구가 늘어나고 등등등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고요. 또 사회복지는 어떤 생각 가지고 있을까요? 대구시에 계시는 분들 정말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모두 다 대구시의 행복과 발전을 위하는 마음이지만 바라보는 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시선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내가 공무원이 되어서 하고 싶은 일, 하고자 하는 목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고 싶은 일이 다르다는 건 무슨 얘기죠? 하고 싶은 일이 다르다는 것은 자소서에 표현해야 될 하고 싶은 나의 장점도 다르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대구시 관광산업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축제도 열심히 참여하고 축제 자원봉사로 간 적도 있고 시민으로 가본 적도 있어.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가 대구시 축제 기획자로서 일하게 되면 정말 축제 기획 잘할 수 있을 텐데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일을 하는 모습을 상상하게 될 것이고 그 일을 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뭡니까? 본인의 장점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런 거 잘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공무원이 되면 대구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게 뭐죠? 여기에 장점에 적어된 내용이에요. 맞습니까? 결국은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지원 동기가 만들어져야지만 장점을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관이 뭐라 물어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본인 장점 얘기하면 첫 번째 뭐 물어보겠습니까? 그 장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봐야 되잖아. 그러면 과거로 갑니다.
그 장점을 활용해서 성과낸 사례 얘기해보라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거 얘기 못하면 거짓말이죠. 우리가 면접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면 경험하지 않고 뭐 할 수 없다?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창의성이 뛰어난 것 같아. 근데 창의성을 발휘한 경험이 없어. 그 창의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자만감이라 그래요. 면접에서. 해본 적도 없으면서 잘할 수 있다 얘기하는 것은 뭐죠? 자만감. 과거에 잘했기 때문에 앞으로 잘할 수 있다 얘기하는 것은 뭐죠? 자신감. 우리는 자신감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인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면 면접관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과거로 갈 거예요. 자, 그 다음 뭐라 물어볼까요? 그 다음 질문이 본인이 공무원이 된다면 그 장점 어떻게 활용될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여기서 뭘 얘기해야 돼요? 지원 동기에 있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과 연관지어서 얘기하셔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강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면접관은 뭡니까? 본인의 장점만 물어보아도 지원 동기가 충실한지 아닌지 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그렇게 다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뭐라 그래요? 면접의 일관성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준비하냐면 이렇게 준비해요. 지원 동기는 어렵거든. 그래서 일단 스킵이에요. 이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 다음 뭐부터 봐요? 장점부터 만들어요. 자기소개도 마침 보니까 장점이 맨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점을 열심히 만들었더니 본인이 앞으로 하고 싶은 일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면접 강의할 때 모든 답변에 이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우리가 면접 보면은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자질이 뭐냐, 공무원으로 필요한 덕목이 뭐냐, 공무원으로 필요한 장점이 뭐냐 등등등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학원에서 배웠다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변화된 시선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뭘 말씀드렸냐면 인생 그래프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한 1시간 정도의 얘기예요. 그게 뭐냐? 이 공무원의 꿈이 간절한 사람이 어떻게 지원 동기를 갖게 되고 어떻게 장점을 갖게 되고 어떻게 단점을 가지게 되며 어떻게 시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왜 봉사활동을 하게 되며 어떻게 포부를 가지게 되고 어떻게 20년, 30년 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될 자질이 뭐고 덕목이 뭔지를 깨닫게 만드는 과정을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반드시 그 순서대로 준비를 하셔야지 뭐가 생기는 거예요? 면접에 일관성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면접 20분, 25분 동안 보다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원 동기 물었더니 관광을 얘기해. 포부를 물었더니 관광 얘기는 또 없어. 또 장점을 물었더니 또 관광과 관계없는 장점을 얘기해. 이러면 이건 일관성이 없는 거죠. 이건 뭡니까? 그냥 공부해 온 사람이에요. 이해하시나요? 자,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지원 동기와 포부. 자, 말씀드렸죠. 지원 동기와 각오 포부는 같은 거예요. 내가 관광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공무원에 지원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누군가는. 그러면 포부는 뭡니까? 관광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면접관이 지원 동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지만 뭐라고도 물어봐요? 관심 있는 업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이것도 지원 동기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시장이 된다면 펼치고 싶은 정책이 뭐냐? 이것도 뭡니까? 내가 지원 동기가 관광에 관심이 지원했어. 그런데 면접관이 본인이 시장된다면 펼치고 싶은 정책이 뭐냐 물었더니 갑자기 기업 유치를 얘기해. 그러니까 뭔가 안 맞죠.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면접 책 보면 한 4, 5년간의 면접 후기들을 거의 많이 모아 드릴 거예요. 거기 보면 또 어떤 질문이 있냐면 본인 인생 목표가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것도 뭐 묻는 거예요? 지원 동기 묻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모든 질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 행정직으로서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인생 목표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 개인적인 인생 목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빨리 퇴직하고 그렇죠. 세계 여행 가는 게 제 목표 이딴 얘기하면 안 돼. 싫어하겠지. 그러면 그렇지 않게 빨리 퇴직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너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인생 목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저는 관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말 대구시에 세계적인 관광 축제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런 겁니다. 자, 세 번째 뭡니까? 대구시에서 봉사활동 물어보죠. 자, 봉사활동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뭐 본 강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대한민국 헌법에는 뭐라 나와 있어요? 공무원의 지위를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국민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의 개념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공무원은 첫 번째가 뭐가 필요해요? 이타심이 필요해요. 우리의 관념은 윈윈이 아닙니다. 저는 지극히 윈윈이 맞는 사람이에요. 저는 사기업이 싫어하기 때문에 뭔가 제휴를 하든지 또는 고객에게 뭘 팔든지 간에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윈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고객도 도움을 받고 회사에 매출도 올리고 이게 안 되면 저는 욕먹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순수 봉사 마음으로 회사에 있는 컨텐츠를 공짜로 막 풀어. 그럼 저 잘리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뭡니까? 윈윈이 아니라 나보다 타인이 시민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근무를 하셔야 하는 분이에요. 그게 뭐죠? 봉사예요. 봉사예요. 그래서 이 모든 면접에 봉사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그냥 대놓고 뭐죠? 봉사활동 적으라 해놨고요. 우리가 봉사활동을 적으라고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힘들었던 경험, 경북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힘들었던 것을 극복했던 경험에 봉사활동을 배경으로 적으면 일석이조로 가져가게 되겠죠. 역량도 가져가고 인성도 가져가고 그런 내용도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봉사활동 경험을 적어야 되고요. 뭐 제가 뭐 이게 계속 확장해 나가면 이야기의 끝이 없는데 그래도 뭐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데까지 말씀을 드리고 뭐 시간이 없으면 중간에 끊고 나머지는 뭐 강의 때 보시든지 뭐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는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다 나와 돼 있죠. 왜냐하면 이게 자소서 이제 양식을 제가 드렸으니까 집에 가서 이제 적는 방법을 좀 고민하셔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걸 조금 그래도 오셨는 김에 좀 듣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활동에 대해서 내용을 적으려면 표현해야 될 게 4가지가 있어요. 또 표현하면 안 되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지속성이 표현돼야 돼요. 지속성. 내가 봉사활동을 빡 몰아서 6개월 동안 매일 했어. 그러니까 봉사활동 6개월 동안 한 거죠. 뭐 6개월 동안 한 500시간을 했어. 이거랑 그렇죠? 한 달에 4시간씩 몇 년째 해오고 있는 거. 뭐 이건 6개월 동안 500시간 했지만 뭐 한 달에 4시간씩 3년 동안 300시간 했어. 물리적 시간 이게 더 적죠. 그러나 이게 뭐죠? 지속성이 있는 거죠. 봉사정신이 어느 게 더 있어 보여요? 이게 봉사정신이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정신 저기 적을 거잖아요. 적을 때는 반드시 뭘 표현해줘야 돼요? 지속성을 앞단에 표현해줘야 돼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또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5년간 어떤 봉사활동을 하였고 그중에 가장 보람된 봉사활동은 어떤 거였다라고 하고 사례를 적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또 뭐 이건 적을 때 아니고 혹시나 면접장에서 면접관이 봉사활동 경험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물었을 때도 똑같은 거예요. 그다음 뭡니까? 자발성이 있어야 돼요. 대가성이 없어야 되고요. 무대가성.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이타심이에요. 자, 요거는 표현하셔야 돼요. 표현하셔야 돼요. 자, 표현하면 안 되는 게 뭐죠? 자, 비종파성. 자, 종교적 얘기 적으시면 안 돼요. 뭐죠? 정치적 얘기, 정파성. 자, 요거는 빼야 됩니다. 주로 비종파적인 얘기를 많이 적죠. 뭐 교회에서 어떤 교리 봉사활동. 자, 이거 봉사활동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활동은 뭐가 있어야 돼요? 공공성이 있어요. 공익성이 있어야 돼요. 공익성이 뭐죠?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이 공익성이에요. 교회에서 교리 가르치는 봉사활동은 사회 전체 이익이에요. 특정 집단의 이익이에요. 특정 집단의 이익이에요. 이런 거 다 빼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 뭐 교회에서 하는 봉사활동 대기인데 교회에서 뭐 저소득층 뭐 대상으로 봉사활동 했다. 적어도 되나? 뭘 빼야 돼? 교회란 단어를 빼야 돼요. 자, 교회란 단어가 들어가 버리면 뭐가 훼손돼요? 이타심이 훼손된 가능성이 크다 이 말입니다. 주 목적이 뭐죠? 저소득 지원이 아니라 뭐 종교적 이유가 주목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록 적어야 돼요. 저 옛날에 뭐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 자소서를 첨삭해드리는 과정 또는 이제 모의 면접 과정에서 학생들이 했던 답변을 수정해드리는 과정들을 이렇게 많이 말씀드려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적으셨어요. 봉사활동 뭐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런 봉사활동을 했대요. 어머니가 미용사시래. 그래서 미용실 근처에 있는 뭐 노인요양 보호소 또는 양로원 등등에 가서 미용 봉사활동, 뭐 머리 깎아드리고 염색해드리는 봉사활동을 했다 이렇게 적어 오셨어. 자, 들으면 어때요? 일단 지속성 표현 안 됐죠.
안 됐죠. 어머니가 미용실 하셔서 어머니 따라라고 얘기한 순간 뭡니까? 자발성이 표현 안 됐죠. 또 뭡니까? 자발성이 표현이 안 되다 보니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생을 했는지에 대한 뭐가 표현이 안 됐어요? 이타심이 표현이 안 된 거예요. 자, 이거는 뭐죠? 봉사활동을 하였으나 봉사 정신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했다고 판단하기는 좀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봉사활동 많이 하잖아요. 가보면 그 중에서도 뭡니까? 정말 이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봉사활동자도 있고요. 또는 뭡니까? 대충 시간 때우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전자인 사람처럼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자, 이렇게 적으면 야, 지속성 표현 안 됐지. 그렇죠? 그래서 언제부터 몇 년간 이렇게 적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 어머니한테서 좀 벗어나자. 그래야지 자발성이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뭡니까? 본인이 노력했는 거, 주도성 있는 것을 좀 넣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적으셨어요. 2020년부터 3년간 집 근처에 있는 모모 양로원에서 미용 봉사활동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항상 뭐죠? 답변은 두 갈식으로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어머니께서 미용실 하셔서 어머니 따라 미용 보조 활동을 하였는데 어머니께서 바쁘셔서 못 가신 날도 계시고 할머니께서 정기적인 날 말고 또 추가로 오셔서 좀 도와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어머니 혼자라도 제가 가서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니 머리 깎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니 좀 배우기 힘들 것이고 염색 두피 마사지는 네가 원하면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해서 그 이후에 염색 두피 마사지를 배워서 어머니 바쁠 때 혼자 가서 해드리기도 하고 또 할머니께서 또 할아버지께서 별도로 말씀 주실 때는 제가 가서 말벗도 해드리고 염색도 해드리고 두피 마사지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적으면 어떻게 느껴져요? 잘 지속성 있어 보이죠? 자발성 있어 보이죠? 이타심 있어 보이죠? 자, 이렇게 표현되니까 어떤 느낌을 받는 거예요? 우리 결과적으로 면접에서 목적은 뭡니까? 면접관이 면접 그 25분 동안에 또는 20분 동안에 많은 질문을 하죠. 지원 동기가 뭡니까? 살면서 힘들었던 적이 뭡니까? 갈등 겪은 적이 뭐예요? 최근에 친구와 싸운 적이 있나? 등등등 물어보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면접관의 그 질문의 모든 질문의 의도는 뭐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지 의도에 맞게 답변을 하잖아. 모든 질문의 의도는 뭡니까? 너 대구지방직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적합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 뽑는 자리니까.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답변의 의도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내용에는 저 적합해로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뭐죠? 자발성을 가지고 이타심을 가지고 먼저 어머니한테 배우겠다 얘기하고 별도로 시간을 내서 뭡니까? 염색 두피 마사지를 배우고 또 별도로 시간을 내서 할머니한테 가서 도와드리고 자, 이런 모습을 표현했죠. 자, 그러면 어떤 느낌 들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공무원? 신입 공무원. 신입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 열심히 적극적으로 겸손한 자세로 발로 뛰면서 막겠다, 배우겠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 과장이에요. 또는 뭐 어떤 뭐 부서의 장이에요. 신입 공무원을 뽑아. 어떤 사람 뽑겠어요? 열심히 적극적으로 발로 뛰면서 겸손한 자세로 배우겠다는 사람 뽑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 경험 얘기 들은 거 어때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한테 배우고 별도 시간을 내서 가고 하는 느낌 드니까 어떤 느낌 들어요? 아, 얘 보니까 요게 관광하고도 별로 관련이 없어. 기업 유치도 관련이 없지만 공무원이 되면 봉사활동 경험에서 보듯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먼저 와서 배우면서 일을 하겠네라는 게 느껴지나요? 요게 가장 큰 목적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런 봉사활동을 적어야 돼. 그래서 이 봉사활동 하신 분들은 제가 뭐 나중에 강의 때 다 말씀드린 내용인데 좀 꾸며야 돼. 그렇죠. 어떻게 꾸밀지는 강의 때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제가 꾸몄던 사례를 또 이렇게 꾸며서 바꿔온 첨삭의 사례를 또 보셔야지 이해가 되거든. 그래서 꾸며야 돼. 다 꾸며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조금 포함되어 있도록 좀 꾸며서 답변을 조금 만드셔야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옛날 얘기 뭐 3년 전, 4년 전 뭐 봉사활동 경험 들어가면 별로 기억이 잘 안 나요. 뜨문뜨문 기억나. 그리고 기억나는 것을 적고 보니까 그냥 평이해. 그러면 그대로 낼 수 없는 거잖아. 우리 뭐 해야 돼? 조금 꾸미고. 그다음 먼저 면접관이 질문을 통해서 검증하려고 하겠죠.
그게 표가 나지 않도록 열심히 연습하고 연습하다 보면 맞아요. 저도 모의 면접하면 처음에 뭐 저는 아니까 야 이거 안 돼 부족해 더 보충해와 이런 식으로 좀 꾸며와 이런 내용이 없잖아. 야 이타심이 덜 표현되어 있잖아. 요거 좀 넣어서 이타심 보이게 다시 만들어와 이렇게 저도 시켜. 그럼 어때? 그 다음 모의 면접 때 지는 꾸며왔고 나는 꾸며온지 알고 그럼 뭔가 뻘쭘하잖아. 그쵸? 맞아요. 뻘쭘해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럼 어떤 순간이 오느냐? 맞아. 실제로 내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 이 순간이 와 실제로. 그러면 뭐다? 면접에 갈 준비가 된 거예요. 왜냐? 면접은 답변의 내용이 50%예요. 나머지 50%는 뭐죠? 표정과 목소리예요. 내가 힘들었던 적을 얘기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것 같은 표정과 목소리가 나오는지 뭐죠? 내가 대구시에서 공무원으로서 이루고자 한 목표를 얘기하면서 뭐 어떤 것들 정말 내가 공무원 일하는 모습 상상하면 어때요? 정말 희망차고 즐겁죠. 그런 느낌이 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뭐 돼야 돼요? 아, 실제로 내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 라는 상상이 들어가야 돼. 생각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통하면 돼. 처음에는 어색해.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이게 뭐 여담이지만 이게 뭐 공무원 면접은 아시다시피 미흡받 그 일배수 안에 계시는 분들은 우수를 받아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좀 여유로우신 분들은 뭐 보통만 받아도 합격하시는 거고. 그래서 면접을 모의 면접을 같이 하다 보면 그분들의 전략이 다 달라요. 어쩔 수 없어. 뭐 일배수 안에 있는 분들은 뭐예요? 일단 뭐 하면 도예요. 이 사람은 보통 받으면 불합격이야. 뭘 받아야 돼? 우수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 예전에 모의 면접할 때 정말 잘했어 이분이. 정말 여성분인데 되게 뭐 경험도 많고 대구시 현안에 대해서 정말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 그래서 면접 잘 보셨다 얘기하니까 이분이 저한테 모의 면접 끝나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표 안 났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표요? 하니까 다 꾸민 건데 합격했어. 그쵸. 뭐 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꾸며야지. 임팩트를 줘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뭐 평범하게 보면 다 보통이잖아요. 그렇죠. 부족하게 보면 미흡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배수 밑에 있는 분들이 밖에 있는 분들이 합격하려면 임팩트를 줘야 되니까. 남들과 경험하지 않고 느낄 수 없다니까. 경험하지 않고 성장할 수 없으니까. 경험의 크기가 곧 뭐죠? 성장의 크기니까. 경험의 크기를 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쟁자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봉사활동 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문제는 뭐죠? 봉사활동을 안 했던 분들은 뭘 적어야 돼 있어? 향후 계획을 적어야 돼 있어. 이 향후 계획은 뭐죠? 반성문이에요. 자, 향후 계획을 적는데 칸이 커. 실제로 보면 받아보면 이거 제가 약간 편집한 건데 최근 봉사활동 경험과 느낀 점의 칸이 제일 큽니다. 제일 큽니다. 그렇죠? 칸이 커. 그래서 이 칸 큰데 향후 계획을 뭐 안 했으니까 적을 게 없을 거 아니야. 한 4줄만 적으면 돼, 안 돼? 이거 개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시간이 있으니 전략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전략은 뭐예요? 지금이라도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기간을 늘리든가, 그쵸? 뭐 한 일주일 했는데 막 6개월 늘리든가, 뭐 그게 양심이 찔린다라고 하면 향후 계획이 뭡니까? 봉사활동 경험을 짧게 넣어야 돼요. 이 봉사활동 계획도 이거예요. 지원 동기가 똑같은 거예요. 봉사활동 할 수 있는 분야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그 독거노인 급식 봉사활동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뭡니까? 또 장애인 분들 문화활동 도와주는 봉사활동도 있는 것이고, 뭐 많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이라도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늦게라도 그 봉사활동을 해보니 장애인들 문화지원 활동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적고 그 장애인 문화지원 활동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할 건지를 적어야 돼요. 리포팅 하듯이. 지원 동기처럼. 그 정도는 적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하지도 않고 또 뭐 향후 계획인데 여러 가지 봉사활동 분야 중에서 뭘 하겠다고 적지도 않고 두루뭉술하게 적으면 이게 최악인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적어야 된다고. 그리고 여담이지만 이 장단점 보면 대부분 제 강의 듣는 분들은 단점을 안 적습니다. 저는 장점만 적으라 그래요. 왜? 이 면접은 네거티브 면접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면접은 경험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왜 경험적이라고 말씀드리냐면 단점을 적으라 했더니 쓸데없는 단점을 너무 많이 적어요. 사람들과 잘 못 어울린다, 느리다, 소극적이다, 거절을 못한다. 그런 거 되게 많이 적어요. 그럼 뭡니까?
면접관이 제일 앞에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면접을 되게 오래 끌어요. 우리가 면접 20분 동안 보는데 한 5분을 단점 가지고 얘기해.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예요. 이 면접은 철저하게 네거티브 면접이기 때문에 면접 뭡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대구시 1.2에서 1.3배에서 뽑는다 가정할 때 10명 뽑는데 13명 합격시킨 거예요. 그러면 면접관은 뭡니까? 13명 중에서 똑똑한 사람 10명 뽑을까요? 아니면 3명을 걸러낼라 할까요? 걸러내려는 네거티브적 성향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떨어지면 대부분 뭡니까? 장점 표현이 잘못돼서 떨어진 경우는 잘 없어. 뭔가 하나 걸린 거예요. 찝찝한 게.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공직관이든 단점이 등등등.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단점 적지 말라고 해요. 안 적어도 돼. 아무도 면접관이 지금까지 왜 장단점인데 단점을 안 적었냐고 얘기 물어본 면접관 99% 없었습니다. 1% 물어볼 수 있어. 그럼 뭡니까? 장점을 적고 나니 칸이 부족해서 못 적었다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단점은 뭐 어떻게 해야 돼? 넘겨야 돼. 제일 안 좋은 점이 그걸 말씀드렸잖아. 단점을 얘기했더니 면접관이 너무 관심 있어. 내 단점에. 씨 그게 단점이라고? 응? 너무 관심 있어. 그래서 막 단점에 계속 물어. 이거는 면접이 20분 동안 어떻게 흘러가는 거예요? 되게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거죠. 뭐다 바꿔서 얘기하면 떨어뜨릴 만한 뭐죠? 그 이유를 막 던져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단점 최대한 피해야 돼. 말한다면 언제? 장점을 충분히 얘기하고 난 다음에 뒤에 단점을 얘기하는 건 괜찮아. 근데 시작부터 막 내 단점 막 이기적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단점 안 적는 게 좋습니다. 다행히 양식을 받아보면 장단점 칸이 겁나 작아. 핑계대기 딱 좋을 만큼 작아. 이해하셨나요? 자, 이게 경험적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뭐 자소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뒤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뭐 직종이 섞여 있어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그래도 뭐 걸러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일단 대구지방직은 지금 옛날 기준이에요.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틀릴 수도 있지만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었으니 코로나 이전의 면접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가정에서 적어놓은 거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구지방직은 사전조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면접 당일에 가시면 이 사전조사서라는 것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책에 보시면 대구지방직 자소서를 사전조사서를 적기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산수가 다 모아져 있어요. 그 적어 보시면 거의 거기서 뺑뺑이 출제되긴 합니다. 어쨌든 뭐 해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20분의 시간을 주고 두 문항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작년처럼 20분 시간을 주고 한 문항 작성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하나는 뭐다? 대구시 약간 정책적인 것들, 축제 활성화 방안,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적어라 이런 거 물어보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본인 역량적인 것들, 본인 살면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성과낸 걸 적어라. 뭐 어떤 조직에서 반대를 하였는데 본인이 설득해서 성과낸 사례를 적어라. 뭐 이런 것들을 적게 합니다. 20분 동안. 그래서 받으면 면접관이 3명이기 때문에 종이 한 장에 먹지 종이에서 한 장을 적으면 3장이 작성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작성을 하고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면 뭐 나중에 면접관 책상에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소개서, 사전조사서, 평가지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작성하고 나서 10분 쉰 다음에 집단 토론 주제를 추첨합니다. 그래서 조 대표가 가서 탁구공으로 된 주제를 추첨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 주제를 가지고 눈으로만 15분 동안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할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정리할 시간을 주고 나서 면접장으로 이동하게 되면 삼각형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3명, 여기 3명, 면접관 3명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면접관이 자, 지금부터 토론 시작하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 6명이 알아서 뭡니까? 30분 동안 토론을 하고 해야 되니까 25분간 토론을 하고 5분 남았을 때 토론의 결과를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면접관한테 발표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이것도 나중에 강의 들으면 실습을 해볼 거예요. 처음에 시키면 토론이 안 돼. 이게 전부 다 어떤 생각만 있는지 알아요? 내 순서가 오면 무슨 얘기하지? 요 생각만 가지고 있어. 토론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A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A 플러스 A 또 일로 가면 A 플러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전부 다 뭐냐? 다른 사람 한 얘기는 안 들어. 들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 순서가 오면 무슨 얘기하지? 이 사람 예를 들어서
뭐 대구시에 요즘 대구시가 조금 고담시티 또는 뭐 데프리카 뭐 이런 얘기 좀 뭐 TK 뭐 이렇게 약간 보수적인 이렇게 좀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그 이미지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적으라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뭐 축제 얘기하다가 이 사람은 또 딴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결론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결론을 내서 들어가는 방법을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어쨌든 토론 면접을 하고 그다음엔 그러면 6명이 토론 면접한 다음 다 나가겠죠. 나오고 나면 그다음에는 면접관은 똑같고 요 피면접자가 한 명씩 들어가서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관은 뭡니까? 토론 면접 했더니 저 새끼는 남 얘기하는 건 한 개도 안 듣고 지 얘기만 계속 얘기하네. 계속 동문서답하네. 이런 걸 다 메모해놔. 메모해놨다가 그 받았던 느낌이 실제인지 아닌지를 눈치 못 채게 뭐 질문을 던져보겠죠. 그렇죠? 다른 사람과 갈등 겪은 적이 있느냐 뭐 그런 등등등. 그래서 보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면접 본다 보시면 돼요. 대구지방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체감하는 면접 시간은 약 50분 정도 돼요. 토론 면접 30분, 개별 면접 20분. 그런 정도 면접을 본다 보시면 돼요. 자, 요게 이제 대구지방직 면접 방식이고, 자, 경북지방직은 약간 약식이에요. 자, 올해 뭐 경북지방직이 토론 면접 볼지 안 볼지는 또 대구지방직 볼지 안 볼지는 면접 공고 나고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 우리가 전화로 물어봤을 때는 뭐다? 애매하게 얘기했어. 작년에 코로나 전에 토론 면접 하신 거 아시죠? 우리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한번 다시 확인해 봐야 돼. 자, 경북지방직은 똑같이 30분 동안 면접을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대구지방직은 15분 동안 별도로 검토할 시간을 주고 순수 토론에만 30분을 투자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북지방직은 이 30분 안에 개인 정리부터 해서 면접관 주제 주고 뭐 다 이렇게 다 해. 그 실제 토론 시간은 한 20분 정도밖에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뭐 크게 경북지방직 토론 면접은 정식 면접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10분간 개별 면접을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대구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은 더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면접 구상이라는 게 있어요. 면접 구상. 그러니까 대구교육청은 뭐냐 하면 교육청 면접 공고할 때 인문학 책을 지정해 줘요. 예를 들어서 명심보감, 노노, 에밀 이거 읽어오라 그래. 그래서 면접 보기 전까지 이 책을 다 읽어야 돼. 인문학 책을 다 읽고 면접장에 가면 면접장 책에 구절이 그대로 붙어 있어요. 그 구절을 보고 면접관이 뭐 책에 있는 발췌한 구절이 있죠. 거기에 붙어 있어. 거기에 붙어 있으면 그 구절에 관련된 질문이 면접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면접이 하루 이루어지는데 면접 보는 사람 전원이 다 똑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후기가 한 개밖에 없어.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자, 경북은 인문학은 아니고 형식은 비슷하다. 그래서 구상실에 가면 이미 질문이 다 있어. 그럼 뭡니까? 구상실에서 이제 그러니까 면접관이 할 질문을 미리 받아서 다 읽어보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다 해. 한 다음에 요 질문에 내가 이렇게 답변하고 이 질문에 이렇게 답변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면접장에 들어가면 면접관이 그 질문 그대로 질문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던 생각을 그대로 얘기하시면 돼.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뭐 흔히 면접은 뭐다? 이렇게 입담이 좋은 사람이 잘 본다. 뭐 이런 것을 조금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자, 뒤에 넘겨 보시면 자, 3번. 자, 대구지방직 사전조사서 토론 면접 주제 간단하게만 적어놨어요. 그 책에 있는 것 중에서 몇 개만 적어놨으니까 이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사전조사서 적으라고 하는구나. 또 이런 것을 또 뭐죠? 토론 면접 주제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의 개인적인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 토론이라는 것은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거는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뒤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뭐 모든 지방직 면접의 공통적인 것인데 그 보시면 자, 4번 해놓고 개별 면접 질문 유형이죠. 그래서 이거는 잠깐 좀 보도록 하죠. 자, 오셨으니까 뭐 질문 유형별로 이런 질문에는 이런 형태로 답변해야 된다는 맥락 정도는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성 역량 면접이 뭐 물어봐요? 제일 첫 번째 자기 소개를 해보라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자기 소개는 면접의 첫 번째 질문일 가능성이 되게 크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면접 때는 얘기하죠. 뭐가 중요해요? 첫인상이 중요하다. 면접 20분 동안 보면 뭐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데는 3분, 나머지 17분은 뭐다? 내가 내린 평가가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하는 과정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그래서 자기소개가 중요하고요. 자기소개는 또 뭐예요? 본인의 장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자랑을 임팩트 있게 해놔야지 나중에 혹시 뭡니까? 단점을 물어보더라도 단점이 좀 상쇄되겠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랑을 충분히 한 좋은 점을 충분히 보여준 다음에 단점을 보여줘야 된다고. 혹시 보여주더라도. 그렇죠? 자, 그래서 자기소개를 풀 센텐스로 쓰면 뭐예요? 뭐예요? 네가 왜 사회복지 공무원으로서 적합한지를 소개하라 이 말이에요. 네가 왜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적합한지를 소개하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게 풀 센텐스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몇남 몇녀의 가정에 태어나 이런 거 적으면 안 돼. 뭐 아버지가 공무원이고 이딴 거 적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뭘 적어야 돼?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뭐 핵심 역량을 적어야 돼요. 자, 핵심 역량을 적으면 자, 면접관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전에 봉사활동처럼 과거 얘기 들어봤더니 앞으로 공무원 일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발로 뛰면서 겸손한 자세로 일할 수 있겠네 라고 느껴질 수 있는 사례로. 이해하셨나요? 막 설명했어. 근데 면접관이 들으니 이거 들으니까 공무원 일 모자랄 수 있지. 이거 연관이 안 되면 모두 다 잘못된 답변이다. 왜? 모든 질문의 의도는 너 적합해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니 나 적합해라고 표현이 안 되면 전부 다 뭐다? 잘못된 답변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자기소개도 마찬가지지만 적고 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뭐 제가 필수라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하시면 돼. 가능하다면 첨삭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쨌든 경험은 그 그룹의 수준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갈리는 거예요. 옛날에 사회복지직 특채 없을 때 자, 그때는 사회복지직 지원자들의 90%가 전공자였어요. 자, 그때 자기소개서에 봉사활동 내용을 안 적었다? 99% 불합격이었어요. 민간기관에서 취득에 오신 분들 봉사활동 경험이 없어. 99% 불합격이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특채가 생기고 많이 뽑기 시작하면서 민간기관에 취득하신 분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봉사활동 하신 분들이 많이 안 되거든. 줄거든.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는 뭐 봉사활동 안 하신 분들도 막 뽑기 시작하죠. 이 상대적이거든. 그래서 이 자소서를 많이 읽어보신 분이 읽어보고 이 정도면 평균치, 이 정도면 상위치 정도의 이 포지셔닝을 해주는 게 되게 좋다 이 말입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보죠. 자, 안녕하십니까? 자, 자기소개는 뭐다? 본인의 핵심 역량 중심이다. 그리고 첫 번째, 당연히 지원 동기와 관련된 핵심 역량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 관광에 관심 있는데 뭐 기업 유치 관련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다음 질문이 뭐가 나올 생각해요? 이 장점 공무원이 되면 어떻게 활용 이렇게 물어볼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게 관광에 관련된 경험은 아니야. 기업 유치에 관련된 경험은 아니야. 간호직 관련된 경험은 아니라 하더라도 읽어보니 공무원 일도 열심히 발로 뛰면 적극적으로 하겠네라고 느낌이 들어야 된단 말이야. 이거 안 들면 다 잘못된 것이다. 자, 저는 추진력, 창의력, 고객 지향성 마인드가 저희 장점입니다. 자, 좋죠. 왜? 제 강의 들었거든. 자, 왜 좋냐 말씀드리면 장점 얘기하라 그러면 대부분 뭐 안 들어온지 알아요? 책임감, 성실, 꼼꼼함이 70%예요.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 자소서 적죠? 첨삭 또 오잖아요. 책임감, 성실, 꼼꼼함이 70%예요. 무난하면 괜찮아. 그러니까 면접관을 잘 만났어. 무난한 면접관을 만났어. 괜찮아요. 그래 좀 까다로운 면접관 만나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야, 책임감, 성실, 꼼꼼하면 기본적인 소양이다. 그거 말고 네가 남들보다 잘하는 거 얘기해봐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슨 말 이해되세요? 책임감이 있다는 것은 기본 소양이에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실하다 이거는 기본 소양이라고 다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야, 그거는 기본 소양이고 네가 남들보다 잘하는 거 얘기해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래서 추진력, 창의성 거기서 잘한 거라고. 뭐 나중에 제가 이 말씀 자꾸 드려 죄송한데 강의 때 말씀드리지만 이 뽑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장점을 뽑아내는 방법을 제가 다 말씀드릴 거니까 일단은 뭐 설명이니까. 자, 과거에 뷰티 엑스포팀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 단순 홈페이지 방식의 홍보 채널을 영상 플랫폼으로 확장해서 성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식으로 말씀하셨고 영상 플랫폼인 릴스를 활용해서 홍보물을 제작을 제안하였고 이를 위해 한 달이라는 준비 기간 동안 직접 뷰티의 주 고객 모델을 선발하기 위해서 이 대학교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20여 명의 대학생을 직접 만나고 설득해서 이 최종 5명의 모델을 섭외하였고 이 참여업체를 통해서 11종의 제품을 제공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객의 관심을 끌면서도 회사를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20여 개의 스토리보드도 만들었고
그 결과 기존 홈페이지 홍보 방식보다 20배나 높은 3,000회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행사 방문자도 전년 대비 3배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뿐만 아니라 제품과 모델 홍보 효과까지 이르면서 호평을 얻었다고 적었습니다. 자, 괜찮죠, 그렇죠? 이런 느낌이 나나요? 자, 이분이 만약에 관광에 관심이 있다고 얘기하면 관광과 연결이 되나요? 자, 그럼 된 거예요. 자, 이런 자기소개를 만드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제가 뭐 강의할 때는 이렇게 양식을 딱딱딱 정해드려요. 요렇게 합시다. 정해드리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3개 정도 장점을, 2-3개 정도 장점을 표현합니다. 한 개는 싱거워. 그래서 한 2-3개 정도 장점을 표현하고, 자, 경험은 2-3개면 너무 많아. 이건 대부분 답변은 뭡니까? 50초 안에 끝내야 돼. 그래서 경험은 2-3개 많기 때문에 하나의 경험에서 2개 또는 3개의 장점을 끌어낼 수 있도록 뭐 보통 그렇게 적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핵심 영향이 좀 느껴지죠? 과거에 이랬는 모습 보니까 공무원이 되어서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발로 뛰는 시랄처럼 느껴지죠? 자, 그럼 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기소개. 제가 여기 뭐 1, 2, 3, 4, 5 있는데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뭐 대표적인 한 개씩만 말씀을 드릴게요. 나머지 그냥 읽고. 자, 기존의 틀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서 조직 내 개선한 경험이 있느냐. 이것도 창의성 묻는 거죠. 자, 경험이 좋으니까 이거 그대로 얘기하셔도 돼. 또 그래서 좋은 경험은 여러 역량에 해당되기 때문에 뻗쳐나갈 수 있게 하는 경험이 되게 제일 좋은 경험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창의성 경험 되죠. 그러니까 추진력 되죠. 고객 지향성 마인드도 되죠. 창의력도 되죠. 살면서 힘들었던 적 물으면 힘들었던 적도 되죠. 기뻤던 적 물으면 기뻤던 적도 되죠. 기억에 남는 순간 물으면 기억에 남는 순간도 되죠. 맞습니까? 요 하나의 경험으로 쭉 답변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경험을 먼저 정리하고 거기서 뭐다? 답변을 뻗쳐나가야 된다.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질문 한 개마다 답변을 다 달라 그러면 너무 힘들어. 그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제가 예시를 말씀드리고, 자, 인생의 목표가 뭐냐? 자, 인생의 목표가 뭐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찍 퇴직하고 조기 은퇴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뭐 좋은 아빠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되고, 그렇지 않죠? 뭐 얘기한다? 우리가 받는 모든 질문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대구시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대구시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자기소개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구시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인생의 목표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에 있는 축제, 세계적인 축제를 만들어 보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 이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그 뭐 강의 12시간 하고 모임 매집을 하잖아요. 저도 참 답답해. 이런 얘기를 진짜 강의 12시간 동안 수십 번을 들어요. 수십 번을 들어요.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살면서 갈등 겪었던 거 얘기해보라 그러면 친구와 싸웠던 얘기. 살면서 힘들었던 적 얘기해보라 그러면 할머니 돌아가신 얘기. 최근에 가장 관심 있는 시사가 뭐냐 이를 물어보면 PFT가 이거 빌보드 차트 올랐던 그런 이야기들 하면 돼 안 돼? 잠수정 지금 가라앉았잖아. 그 타이타닉 그런 얘기 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우리는 면접은 당연히 보건직 면접 보러 간다. 무슨 얘기 해야 돼? 보건 얘기해야 되는 거야. 건축집 면접 보러 갔는데 갑자기 PPT 얘기하면 이상하잖아. 할머니 돌아가신 얘기하면 이상하잖아. 개인적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친구들을 하고 사용하는 용어와 면접에서 용어의 뜻은 다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면접 때 대화를 나눠보면 개인 사생활 얘기하시는 분들 계셔. 본인 할머니 돌아가셔서 힘들었던 얘기를 내가 들으면서 건축직 공무원으로 적합한 내가 어떻게 판단을 내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친구와 싸웠던 얘기를 하면서 건축직 공무원으로 토목직 공무원으로서 합당한 사람 어떻게 판단을 내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면접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최근 친구와 갈등 겪었던 거 얘기해보라. 물어볼 수 있어. 하물며 그 질문도 뭐 얘기해야 돼요? 친구와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다퉜던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친구와 조별 레포트를 하면서. 그렇죠? 친구와 특별한 목적을 가진 배낭여행 중에 뭐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야지 뭐 표현된다? 이게 표현되잖아. 이해하셨나요? 그런 얘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 이렇게 얘기해도 또 면접 때 가면 자꾸 이상한 얘기, 자꾸 댄스 얘기하고 댄스 동아리에서 댄스 얘기만 계속해. 한번 뭐 내가 뭐 댄스를 그렇습니다.
자, 살면서 힘들었던 경험, 갈등 해결 경험이 있느냐 등등 물어볼 수 있다. 자, 두 번째, 조직생활 관련 질문에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때 정리해드릴 부분이 이거예요. 이 조직 안에서 갈등은 주된 면접 소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이 되면 주된 업무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갈등 해결. 주 업무 중에 하나가 갈등 해결.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윗집이 시끄럽다고 민원 넣었어. 이 갈등 해결.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동네에 있지 않습니까? 뭐 장애인 시설이 들어와. 주민들이 반대해. 막. 이것도 뭐 갈등 해결. 내가 어떤 정책을 펴. 뭐 803에 구름 사대를 놔. 그럼 다 찬성할까? 환경단체도 반대. 그렇죠? 또 거기 계시는 상인분들 또는 뭡니까? 관광이 또 활성화되니까 또 찬성해. 그럼 또 갈등.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 업무 중에 하나가 갈등 해결이기 때문에 갈등은 면접의 가장 단골 소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강의 때 이렇게 볼 겁니다. 요게 나. 자, 제일 먼저 뭐 직장 상사와의 갈등을 볼 거예요. 이거 봐야 돼.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물어봅니다. 뭐 직장 상사가 뭐 대놓고 직장 상사와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그냥 원초적인 질문이고 조금 눈치 못 채게 대구지방직 같은 뭐 물어봤어요? 직장 상사가 너한테만 인사를 안 받아준다 어떻게 하겠느냐? 똑같은 질문이라. 상황만 상황 제시 상황으로 바꾼 거죠, 그냥. 그렇죠? 또는 뭡니까? 직장 상사가 네가 올린 결제만 계속 반려한다 어떻게 해?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직장 상사와 일어날 수 있는 갈등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어볼 거예요, 면접관이. 자, 그것도 봐야 돼요. 또 뭡니까? 직장 동료와의 갈등도 봐야 됩니다. 여자 직원이라고 남자 직원이 무시하면 어떻게 할 거냐?부터 해서 또 뭡니까? 직장 동료 중에서도 타부서의 갈등. 타부서의 갈등. 자, 이것도 볼 겁니다. 자, 이건 좀 드물게 물어보긴 한데 본인이 상사란 가정하에 이 부하 직원과의 갈등도 물어봅니다. 제가 다 봐야 돼, 강의 때. 자, 이건 내부적 갈등이죠. 이제 뭡니까? 요 조직 사회를 벗어나서 공직 사회를 벗어나서 민원인과의 갈등도 물어볼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민원인이 들을 수 없는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요건 되게 약한 질문이고. 자, 민원인이 욕설을 한다 어떻게 하겠느냐? 요건 중간 강도의 약간 덜 매운맛 질문이고. 매운맛은 급기야 민원인이 집기를 부수고 폭력을 행사한다 어떻게 하겠느냐? 요까지 다 봐야 돼. 요걸 다 봐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개인과 개인이고 또 뭐죠? 아까 말씀드린 거는 단체. 어떤 시설을 혐오 시설 관련해서 주민들이 반대한다 어떻게 하겠느냐? 요까지 다 봐야 된다. 이거 다 볼 거다 이 말이에요. 다 달라. 다 달라. 이제 면접 봐서 간혹 이제 미흡받아 가지고 상담 오시는 분이 계세요. 자, 뭐 이건 뭐 100% 단정 짓기는 힘들지만 약 퍼센트지 하기 힘들지만 약 70%는 뭐다? 동문서답. A라 물었는데 B라 답변하는 경우. 예전에도 한 분 직장 상사의 갈등을 물었는데 이거 뭐 강의를 이것도 듣고 이것도 듣고 이거 다 들어놓으니까 지도 헷갈리지. 외워가니까. 상황을 보고 그냥 답변을 만드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직장 동료와의 갈등 해결 방법을 그대로 적었더라고요. 그대로 말씀드렸더라고요. 뭐 이 하나만 알겠지. 나머지도 다. 그래서 그러면 불합격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상사가 당신보다 어려면 어떻게 할래? 뭐 하여튼 뭐 인사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할래? 다 이런 거 다 본다 이 말. 자, 뭐 이거는 그냥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하게 제일 위에 거 상사가 어리다. 제가 뭐 대충 이래 보니까 뭐 누굴 지목하지는 않겠지만 딱 얼굴 봤을 때 조금 이게 다른 수험생들보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대부분 이 질문을 받습니다. 대부분 이 질문을 받아요. 이건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면접관에 우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면접관 누구예요? 여러분의 직장 상사예요. 현직 공무원들, 뭐 사무관, 뭐 이 정도 되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상사예요. 그렇죠? 바꿔서 얘기하면 내 밑에 조직이 있는데 30대, 뭐 20대, 30대 이런데 40대야 지금 면접 보시는 분이 또는 뭐 50대야.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직장 상사하고 잘 이룰 수 있을까? 주변의 동료하고 잘 화합해서 일할 수 있을까? 내 밑에 있는 조직의 동료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려라 말씀 나왔기 때문에 이 공무원 면접은 네거티브 면접이라 그랬어요. 내가 장점 표현 잘 못해도 보통은 받아요. 그런데 뭡니까? 이 네거티브적인 것을 해소를 못하면 미흡받을 가능성이 확 커진단 말이에요. 네거티브 면접이기 때문에 10명을 뽑기보다는 부적합한 3명을 뽑고자 하는 그게 강하게 본능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우리 해소해야 되잖아. 많아 이런 것들은 강의 때 막 많이 다룰 거 많아. 이거는 뭐 개인한테 가진 우려고 또 사회복지직 어때요? 힘들죠. 민원들이 힘들죠. 자, 거기서 얘기할 거예요. 야근이 많은데 어떻게 할 거냐? 주말 근무 나올 수 있느냐? 내일이 결혼식인데 직장 상사 출근하면 하라면 어떻게 할래? 뭐 이런 거. 내일 결혼식인데. 그렇죠. 자, 이건 뭐죠? 조직 안에서 일하는 우려예요. 뭐가 더 중요하다? 우려 해소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 대부분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야근 많은데 어떻게 할 거냐?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말 근무 시키면 잘할 수 있겠느냐? 열심히 하겠습니다. 직장 상사 나이 어리면 어떻게 할래?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나 안 믿나? 안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저는 면접관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미 생각해 보았습니다라는 느낌을 안 주면 설득이 안 된다. 설득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뭐 이건 제가 뭐 특정 나이대를 비하하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저도 이 나이대예요. 저도 50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특정 나이대를 비하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경험적으로 대부분 이 나이대 분들이 이 우려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하고요. 동문서답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동문서답이라는 말은 우리가 면접에서 대부분 답변은 감정적인 부분 다 빼야 돼요. 봉사할 때 왜 했느냐? 불쌍해서 이런 얘기 다 빼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 이성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특히 50대 넘어가면 호르몬의 변화로 감성적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동문서답이 돼버립니다. 그게. 이해하셨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면접에서는 근거를 대야 되고 이 근거는 대부분 경험입니다. 대부분 경험이고 이 경험은 직접 경험이거나 간접 경험이어야 해요.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건 아무런 경험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직접 경험 뭐예요? 예전에 제가 SDN에서 근무할 때 제 바로 위에 본부장님도 저보다 3살이 어렸던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과 전혀 불편함 없이 일을 했고 잘 맞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그런 경험이 없어. 그럼 뭡니까? 저 그런 생각 이미 다 해보았습니다라는 것이 뭐죠? 머릿속에 생각해보았습니다라는 것이 간접 경험이거든.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직장 안에서의 업무에 대한 지시나 명령은 나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직위와 직급으로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직장 상사님 불편해하지 않도록 잘 모시도록 하겠다 정도는 하셔야 돼. 생각해봤다는 뜻으로. 이해하셨나요? 그런 형태도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것이다. 제가 여기는 뭐 개인에 대한 우려로만 말씀드렸지만 야근도 마찬가지고 주말 근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사회복지직 공무원 지원했을 때는 이런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주말 근무 야근 많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지원했다는 식으로 답변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자, 직장 상사가 동료 일까지 본인에게 시키면 요건 한 개 뭐 보도록 하죠. 오셨는 김에 요거는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이제 제가 면접관은 누구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직장 상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직장 상사예요. 그럼 제가 아까 예를 들어드는 거 있죠. 본인에게만 주말 근무 시킨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것들. 야근이 많다 어떻게 하겠느냐? 내일이 결혼식인데 갑자기 출근하라 어떻게 하겠느냐? 누가? 직장 상사가. 누가? 본인이 면접관이. 자,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죠? 연애할 때 연애 잘하시는 분은 뭐야? 여자의 마음을 잘하시는 분들이 연애를 잘하잖아요. 아닌가요? 다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경험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면접을 잘 보려면 뭐 해야 됩니까? 직장 상사의 마음을 잘한다는 것은 면접관의 마음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봐야 돼.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직장 상사의 마음 3가지를 알아봐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요거를 염두에 두고 답변하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상황을 제가 물어볼게요. 뭐 우리 회사 직급으로 그냥 할게요. 그렇죠? 제가 부장이에요. 자, 부장 위에 밑에 과장이 있다 치죠. 과장이 있어. A, B, C, D 직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 자,
근무하고 있는데, 자, 평소에도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들 담당하고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있지 않습니까? 부장님이 과장을 불러서, 야, 이거 국장님이 지시한 내용인데 7일 안에 내가 국장님한테 보고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6일 안에 좀 해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제가 시키는 거예요, 과장한테. 이 과장이 왔어. 자, 이 과장은 누구? 우리 부서의 일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 책임지시는 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왔어. 얘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 얘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 이런 하고 있는 업무를 다 파악했어. 그리고 이 업무의 성격도 파악했어. 그런 거 보니까 D가 이 업무를 하기에 가장 적임자인 것 같아. 6일 안, 얘한테 맡기면 이거 6일 안에 깔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잘 알고 있기도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그 얘한테 시켰어요. 그렇죠? 시키니까 얘가 뭐라 그래? 저 지금 요 민원 3가지 처리하고 있는데 이 2가지는, 요 한 가지는 좀 시간이 많이 남아 상관이 없는데 요거는 제가 5일 안에 민원한테 답변을 줘야 되어서 요거 업무 분장 시켜주시면 제가 주말 근무하든 야근하든 간에 이거 깔끔하게 처리하겠다 그랬어. 그래서 과장이 뭐라 그래? 그래? 그럼 이거 너 이거 해. 이렇게 시킨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요런 상황인 거라. 그렇죠? 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면접관이 자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료 일까지 주어졌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딱 요 상황이죠. 어. 본인의 일을 먼저 하고 시간이 남으면 동료의 일을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이거죠. 밑에 직원들은 네 일 내일 구분이 있죠. 근데 이분은 뭡니까? 우리 조직의 일이에요. 얘가 일을 잘못해도 책임져야 하고 얘가 일을 잘못해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한다는 것은 면접관, 곧 누구예요? 직장 상사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을 하는 거죠. 내일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바꿔야 돼? 자,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작아서 안 보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누구의 일인지 구분하는 것보다 이 조직의 목표 달성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면접관이 듣기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동료일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 2가지 경우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제가 제 일과 동료일 모두 할 만한 여유가 있을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자, 이 경우에는 뭡니까? 주말 근무를 하든 야근을 하든지 간에 업무를 최선 마무리하겠다. 그런데 2가지 일을 다 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직장 상사님께 상의를 드려서 업무 분장 등의 방법으로 2가지 일을 모두 해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라고 하셔야 맞는 거예요. 자, 그 답변의 차이를 알겠어요? 이거는 철저히 뭐죠? 직장 상사의 관점에서 답변을 만든 거죠. 자,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자, 2번째 조직 뭐 관련된 거죠. 그 4번째 질문은 뭐예요? 직장 상사가 본인에게만 주말 근무를 시킨다면, 자, 이거 똑같은 거예요. 얘가 지금 주말 근무 받은 거잖아. 자, 이것도 나중에 답변 다 보도록 하죠. 자, 이해하셨죠? 자, 이런 형태의 조직 생활 관련된 질문도 많이 물어볼 거예요. 자, 이것도 다 정리해야 돼. 다 정리해야 돼. 3번째, 자, 공직 가치 관련된 질문. 뭐 지원 동기가 뭡니까? 말씀드렸고,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말씀드렸고, 그렇죠? 창의성이 공직 생활에 필요한 이유, 뭐 결과와 과정 중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이걸 보기 위해서는 제 강의 시간 중에 이 공직 가치 시간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직 가치 시간에는 뭐 지금 잠깐 설명해드릴 공무원 헌장뿐만 아니라 뭘 봐야 돼? 뭐 공무원의 의무, 행동 강령, 뭐 김영란법 등등 다 봐야 돼. 다 봐야 되는데, 자, 이걸 머리로 암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우리는 뭐다? 가슴으로 암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보세요. 우리가 면접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일 친한 친구가 너한테 청탁하면 어떻게 할지 물어봐. 이 청탁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다 알아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초등학교적인 질문을 물어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죠? 보세요. 내가 공무원이 꿈이야. 공무원이 꿈이에요. 그러면 영화를 봐. 영화를 보면 공무원들 많이 나오죠. 자, 공무원들 나오면 필연적으로 무슨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청탁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 공무원 영화 보면. 신문도 마찬가지고. 내가 공무원이 꿈인데 영화를 보든 신문을 보든 드라마를 보든 공무원만 나오면 청탁 장면이 필연적으로 나오는데, 만약 내가 청탁받은 대상자면 어떻게 될까 생각 상상을 한 번도 안 해봤다? 자, 그건 공무원의 꿈이 간절한 거야, 안 간절한 거야?
안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냐 모르냐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해보았다. 평소에. 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걸 표현하려면 뭡니까? 자, 이제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리려고 공식 가치 있죠. 이거를 가슴에 새기고 가슴에 담고 이제 뭘 해야 돼요? 다시 영화를 보고 다시 신문을 보고 그걸 가지고 면접에서 토론을 해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신문에 부정부패 뉴스가 나오면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직무 관련자 관계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안 그랬네. 나는 그래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강의하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두 가지만 보죠. 제가 다 보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제가 이걸 보면서 여기도 뭐 헌신 나오고 봉사 나오고 이거 다 설명해 드릴 건데 강의 때는 지금은 강의 시간 아니니까 여기 질문 나오는 거 창의성이 공직 생활에 필요한 이유 그다음에 결과와 과정 중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이 공직 마인드를 보자는 거예요. 자,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우리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자, 이게 여러 가지 뜻은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여기는 공정인 같아. 여기에 그 결과 과정. 자, 공정의 뜻이 뭐예요? 모든 국민을 법과 규정에 따라 동등하게. 그다음 뭡니까? 공무원은 결과는 물론 그 절차의 공정성까지를 확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둘 다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그 과정이 좋지 않으면 뭡니까? 결과는 훼손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둘 다 확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이고요. 베이스가 되는 것이고, 자, 베이스가 되는 것이고 면접관은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원할 때는 사례를 들 겁니다. 건축에서 뭐 다리 교량 건설이라든지 그 사례를 들면 또 답변은 약간씩 비중은 바뀔 수 있어요. 둘 다 중요하지만 그렇죠? 다리의 안정성 또는 그는 뭐 수백 년 가야 되기 때문에 결과가 중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뭐 한 개를 선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다 볼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거 다 볼 거예요. 따로따로. 뭐 다양성. 요번에 우리 키어 축제 뭐 뉴스 다 보셨죠? 대구시에서는 공무원들 나와서 못하게 막고 경찰은 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창의성은 여기 질문이 있으니까. 자, 우리가 공무원으로 창의성이 왜 필요해요? 왜 필요합니까? 공무원 창의성이. 우리가 세상은 급변해요. 자, 세상이 급변한다는 얘기는 뭐죠? 시민들의 행정 수요도 다양해지고 급변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세상이 단조로워.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모든 직장이 농업이야 전부 다. 다 사과만 키워. 그러면 뭡니까? 행정 수요와 단순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뭐 직업군도 다양해, 연령군도 다양해, 종교도 다양해, 국적도 다양해. 다양하면 뭡니까? 행정 수요가 급변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행정 수요에 발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창의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 형태의 질문 또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전문성 왜 나왔습니까? 우리가 창의성을 발휘하려면 뭐가 필요해? 전문성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자동차를 만드는데 창의성을 발휘하고 싶다. 근데 내가 자동차에 대한 규정이 한 개도 몰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백미러 크기가 헤드라이트 크기가 얼마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리어램프 깜빡이 크기가 얼마나 해야 되고 공기 저항을 위해서 뭐 이런 걸 한 개도 몰라 규정을. 자, 그 상태에서 발휘한 창의성은 쓰레기예요. 쓸모없잖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창의성을 발휘해봤자 그게 시제품으로 나올 확률은 제로니까. 그 개인의 상상일 뿐이지,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창의성을 하려면 뭡니까? 이 자동차에 대한 규정, 공기 역학 이런 거에 대한 뭐죠? 전문성이 있어야지만 그 창의성은 비로소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성이 나오는 거죠. 이런 얘기를 나중에 다 볼 겁니다. 이거는 뭐 하나의 예시고요. 자, 그 밑에 보니까 가장 많이 묻는 상사가 부당한 짓을 한다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면접에서 많이 묻는 게 뭐냐면 아까 청탁 있죠. 청탁, 부당한 짓이 이해 충돌이에요. 세 가지를 가장 많이 물어요. 그래서 일단 뭐 그중에서도 제일 많이 묻는 게 부당한 짓이기도 하고 이거 잠깐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면접 후기 같은 거 보면 상사가 부당한 짓이면 어떻게 할래 물었더니 이 피면접자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 그 부당의 뜻이 뭔지 알죠? 부당이 뭐냐면 위법하진 않아요. 자, 부당은 위법하지 우리가 이제 면접에서 제가 강의 때 크게 세 가지를 나눌 건데요. 위법, 부당, 불합리 이렇게 나눌 거예요. 결과적으로 위법과 부당은 하면 안 돼. 불합리는
일단 한다고 얘기해야 돼. 일단 한다고 얘기해야 돼. 불합리는. 뭐 잠깐 거꾸로 돌아가서 죄송하지만 뭐 면접 워낙 유동적이라서 자 이렇게 우리가 답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이후의 답변은 질문의 형태는 우리는 어디로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답변했더니 여기서 답변을 잘했다라고 해서 마무리 지을 수도 있고요. 면접관이 이것을 뭡니까? 일 떠넘기 등의 부당한 지시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알고 보니 본인이 안 해도 되는 일들을 본인한테 부당하게 넘긴 것이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어디로 넘어갈 거예요? 내부 고발로 또 넘어갈 것이고. 왜? 계속 압박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답변은 뭡니까? 윗선에 보고하겠다밖에 할 수 없거든. 참고 살겠다는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부당한데. 그럼 윗선에 보고하다 넘어가면 자, 이 질문이 부당으로 넘어가고 내부 고발로 넘어가서 그다음 뭐로 넘어가는 거예요? 압박으로 넘어갈 거예요. 야, 내부 고발한다고? 진심이야?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야, 너 내부 고발하면 우리 조직 분위기 엉망될 것이고 너 같이 일하던 동료들 피해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내부 고발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부당 제가 말씀드렸죠. 위법, 부당, 불합리인데 위법과 부당은 하면 안 돼. 불합리는 일단 해야 된다 얘기했더니 이것도 몰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몰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보통 불합리가 주말 근무 야근이거든. 그러나 면접은 안전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한다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뭐 이건 강의 때 보고. 어쨌든 지금 부당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부당의 뜻은 뭡니까? 부당의 뜻이 뭐예요? 위법하진 않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공익에 반하는 지시가 부당이에요. 자, 이게 부당이에요. 자, 면접관이 물었습니까? 물었어요. 자, 부당한 지식이면 어떻게 할래? 물었어요. 한다고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면접관이? 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 안 하는 거구나. 강의 때 안 하는 것도 안 한다고 배웠으니 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거절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학생들 헷갈리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위법하지 않으니까 해야 되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공익에 반하니까 하지 말아야 되나? 헷갈리는 거예요. 정답은 뭐다?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면접관의 반응이 왜 그러냐? 이거예요. 이거는 무슨 질문이에요? 상황 재생 질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상황 재생 질문은 너 이런 애매하고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할래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할래는 뭐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래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 해결 방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결론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 결론이 들어가면 이런 느낌이에요. 자, 부당하다는 건 뭐였습니까? 공익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도덕적으로 반한다 말씀드렸죠. 자, 법에는 없어. 위법하지 않은 거니까. 자, 공익적으로 문제가 있다. 도덕적으로 반한다. 이거 되게 애매한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 그런 상황 많이 겪어봤잖아. 얼마 전에 화물노조 파업할 때 뭐 있습니까? 정부가 일시적으로 과적을 허용했어요. 자, 우리가 표면적으로 과적은 명백하게 뭡니까? 공익에 반하는 행위예요. 교량이 파손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뭡니까? 제동거리가 길어져서 큰 사고가 날 수,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적을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과적을 풀어요, 일시적으로. 왜? 시멘트들이 막 쌓여가. 그럼 뭡니까? 건설 현장들이 마비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뭡니까? 건설 현장 한 개의 문제예요. 그 밑에 있는 하청업자들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되겠죠. 그럼 뭡니까? 전체 사회 경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정부는 이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어느 것이 더 공익적으로 시급한가를 두고 푼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어떨 때는 공익에 바라는 것이 또는 뭡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공익에 도움되는 행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때 저녁 5시 이후에 모이지 말라 그랬죠. 그랬잖아요. 그거 코로나는 방역이 상황이 없으면 이해되나요? 아무도 안 따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뭡니까? 이 방역이라는 공익적인 관념이 들어가니까 10시 후에 모이지 않는 것이 더 공익적인 행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목소리가 존재하죠. 왜? 자영업자들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니까요. 모두가 동의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와 논란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 상황인데 면접관이 직장 상사 시켰는데 그런 상황에서 받자마자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직장 상사가 이렇게 넓게 보는 것과 교량만 보는 것과 또는 교통사고 관점만 보는 것과 전체를 보는 것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첫 번째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경험이 부족한 제가 지시한 의도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시한 의도에 대해서 종종 여쭤보겠다가 첫 번째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담당자잖아. 그럼 뭐 해야 돼요? 그 이후에 본인 자리로 와서 지시한 내용을 검토해보고 실제로 시행했을 때의 문제점과 장단점을 정리해서 직장 상사님과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여기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 지시를 확신이 든다면 거절하면서 만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해야지 면접관이 아,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네 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이런 류의 질문을 상황 제시형 질문이라 그래. 자, 이런 것들은 되게 많습니다. 종류가. 그렇죠? 자, 이런 것도 다 정리해야 돼요. 직장 상사가 뇌물 받는 모습을 보았다 어떻게 해요? 똑같은 거예요. 뇌물 받네? 바로 찌르면 안 되잖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형태의 질문도 쭉 모아서 한번 볼 겁니다. 자, 네 번째. 자, 우리가 뭐 대구지방직은 대구지방직, 경북지방직은 경북지방직, 또는 뭐 교육은 교육청대로 그 본인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현안 또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뭐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뭐 금호강 르네상스라든지 5대 산업, 뭐 로봇, UAM, 반도체, 헬스케어, ABB 같은 거 있죠. 자, 그런 거 다 물어볼 거예요. 자, 왜 물어보느냐? 자, 이것도 뭐 잠깐만 강의 때 하는 거 한 개만 딱 보고 가죠. 이게 강의 때 PPT 좀 큰데 이게 설명의 PPT로 옮기면 좀 작아졌어. 자, 이것도 뭐 대구 얘기지만 다 똑같아요. 경북도 똑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든 지자체는 목적이 뭐예요? 경제 활성화예요. 관광산업 왜 활성화시키나? 경제 활성화예요. 기업 유치 왜 하는 거예요? 경제 활성화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제가 활성화돼야지 일자리가 생기고 인구 유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인구 유출이 안 돼야 뭡니까? 인구가 증가하는 겁니다. 인구가 증가해야지 뭐죠? 지방세 수입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정 자립도가 상승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구의 재정 자립도가 한 47% 정도 될 것이고 경북의 재정 자립도가 한 25%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북의 재정 자립도가 25%라는 말은 뭐냐면 경북의 예산 중에서 스스로 버는 건 25%, 나머지 75%는 뭐예요? 손 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손 벌린다는 얘기는 뭐죠? 뭐 시킨 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적다는 거예요. 서울시의 재정 자립도가 한 85% 정도 될 거예요. 서울시는 뭐 나 청년들한테 60만씩 줄래?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내가 청년들을 위해서 공공주택 지어줄 거야. 왜? 돈이 있으니까. 근데 경북은 그런 소리 못해. 무슨 돈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지자체는 경제 활성화부터 해서 재정 자립도 상승까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모든 정책이 다 그래. 자, 우리가 재정 자립도 상승시키려면 기업 유치해야 되고 관광 산업 해야 되고 창업 기업 지원해야 되고 뭐 전통시장 활성화 등등을 통해서 국민 소득을 증대시켜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제가 나중에 뭐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 경북에서 하는 정책들 다 정리해 드릴 건데 정책하면 요거는 기업 유치를 위해 통해서 재정 자립도 상승 방안, 이거는 관광 산업을 통해서 재정 자립 상승 방안, 이거는 정통시장 활성화 또는 농민 소득 증대, 뭐 농산물 같은 거 있죠. 뭐 이렇게 농산물 6차 산업이라 그러잖아요. 재배까지만 하면 뭐예요? 재배만 하면 이 땅 크기에 재배될 수 있는 양은 딱 정해져 있어요. 부가치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업의 6차 산업혁명은 뭐예요? 재배만 하는 것도 아니라 이것도 뭐예요? 딸기 체험 행사, 딸기 애들 와서 쥐가 따면 될 것을 애들이 따게 만들고 돈 받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딸기는 500원에 파는데 잼 만들어서 팔면 또 가격이 더 올라가죠. 또 와인 만들어서 팔면 가격이 더 올라가죠. 그렇죠. 또 이거 관련해서 또 뭐 딸기 관련 캐릭터 인형 만들어서 팔면 또 올라가죠. 뭐 이런 것들.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주민 소득 증대를 시키겠다라는 정책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매칭시켜서 봐야 돼. 왜 하느냐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요 얘기만 잠깐만 할게요. 자, 대구 경북 양쪽에서 지금 총력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TK 신공항이에요. 왜 TK예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 아니 대구는 D고 경북은 G잖아. DG 신공항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뭐 또 보니까 DG가 좀 어감도 안 좋고 그러고 이러면 또 대구고 경북은 또 없어진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아마 이걸 TK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2025년에 아마 착공이 들어가서 2030년에 아마 뭐 완공하는 목표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해야 되느냐? 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일반 빵집을 하나 차리든 가게를 차리든
어디에 차려요? 오기 쉬운 곳, 교통이 발달된 곳에 차려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전체 그 항공 물류의 뭐 제가 90% 정도가 인천공항 통해서 나가요. 뭐 일례로 구미 우리가 그 항공 물류 주로 이제 항공 물류는 크고 무거운 건 잘 못 신잖아요. 작고 가벼운 것을 실어요. 그게 대부분 뭐냐? 반도체, 뭐 2차 전지 같은 첨단 산업 소재들이에요. 뭐 아시다시피 이 반도체 뭐 이런 첨단 산업 소재 시장은 커지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어요. 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이 인천공 지금 이대로 두면 인천공항으로 나가는 물류의 양은 더 많아질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90% 나가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그 구미 있잖아요. 구미에 반도체 뭐 산업단지가 있어요. 자 구미 반도체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물류들의 100%는 인천공항으로 나갑니다. 그 말은 뭐죠? 물류비가 그만큼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뭡니까?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돈만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구 경북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못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해야 돼. 공장을 지어야 돼.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물류시간 적게 들고 물류비용 적게 드는 데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수도권 집중원 현상은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TK 공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구시에서는 이 TK 공항 주변에 그런 공단도 같이 만드는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공장에 찍어서 바로 실어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그게 비단 이 공항 그 기업 유치에만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일단은 대구로 오는 물류가 뚫혀야지만 기업 유치가 되는 것이고요. 이해하셨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죠? 또 오는 길이 뚫혀야지만 관광 산업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 경북에서 수많은 기업 유치 전쟁들, 관광 산업들을 하고 있지만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다? 관문이 인천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돼야지 관광 산업도 되는 것이고 또 주민 소득 증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경북에서는 이 농산물에 대한 수출도 비행기로 하겠다라는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농산물들이 인기가 많대요. 품질이 좋아서 그 과일 같은 것들. 자, 그런 것들 또 통해서 주민 소득 증대시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두고 우리가 강의 때는 어떤 대구시에는 경북에는 이런 것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를 다 볼 겁니다. 다 볼 거예요. 그래서 뭐 대구시 이제 뭐 옛날 내연 기반 자동차 산업은 끝났잖아요. 섬유 산업도 다 끝났고 사과는 이미 안 난 지 오래됐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될 거잖아. 여러분들 뭐 대구시에서 옛날에는 야 대구 가면 섬유, 대구 가면 자동차 부품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떠오르는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구시 뭐 한다? 뭐 헬스케어 하겠다. 또 뭐 그 로봇 산업 하겠다. 뭐 ABB 하겠다. ABB가 그잖아요. 그렇죠? 우리 작년에 ABB 많이 물어봤었죠. 그렇죠? ABB가 뭐예요? A는 AI, B 빅데이터, 그다음 B는 뭡니까? 블록체인 이런 사업들 하겠다. 또는 뭐죠? 또 UAM이라고 해서 요즘에 그 드론을 그 친환경 드론 이송 뭐 이런 거. 뭐 서울 같은 데 보면 드론 택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사업도 이제 차세대 사업이니까 그런 거 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런 사업 우리 대구에 로봇 사업 할 거야, 헬스케어 사업 할 거야, UM 사업 할 거야, 그렇죠? ABB 사업 할 거야라고 해놨는데 기업 유치를 하려면 이게 돼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우리가 강의 때 다 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 2, 3, 4, 뭐 5는 이제 직렬 관련된 거니까 제가 뭐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강의 때 보도록 할 거예요. 한 개만 더 보죠. 저 서울시에서 친구가 오면 대구 어디 데려가고 싶냐 이렇게 한 번씩 물어봐. 자주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뭐라 그랬냐면 그 친구가 쇼핑을 좋아해서 신세계 백화점 데려가겠다 그랬어요.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신세계 백화점이 대구에 들어오면서 그 대구 현지 법인으로 하긴 했어. 그래서 도움은 돼. 그러나 질문의 취지는 이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 뭐 해야 돼? 자, 이게 뭐 이게 한 50점짜리 답변은 뭡니까? 뭐 대구의 근대골목, 김광석 거리 이 정도 얘기하면 또 뭐 50점 답변, 강정고령보 50점 답변. 근데 이 질문의 진짜 취지는 뭐예요? 장소를 잘 알고 있느냐는 50점이고 100점이 되려면 뭡니까?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관광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가 100점의 질문이니까 그런 데도 가고
대구 신미 중에 하나인 뭐도 어디에서 같이 먹고 그리고 지금쯤이면 대구에서 어떤 축제도 하는데 같이 참석하고 싶다. 그래서 장소, 신미, 축제까지 같이 얘기하면 이 사람 대구시 관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네. 100점 이렇게 될 것이고 또 이런 질문은 누가 가장 많이 받을까? 지원 동기에서 관광에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많이 받을 테니 당연히 그 정도 형태의 답변 수준을 해줘야지 진짜로 관광에 관심을 가지고 있네. 지원 동기 충실한 것 같아. 또 이렇게 연계적으로 연쇄적으로 또 좋은 점수를 얻어가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것도 조금 복합적으로 생각해라. 바꿔서 얘기하면 너무나 질문의 요지에만 치중하지 말고 이것을 질문을 물어보는 의도가 뭔지를 좀 넓게 판단하고 답변하면 우수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우수 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 넘기시면 요거는 이제 경북에 관련된 대구 교육청 면접 후기인데 자, 경북 교육청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명심보감의 구조를 주고 그 구조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데 뭐 구조를 빼고 질문만 보면 뭐 일반 공무원 면접과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은 그거잖아요. 이 구조를 보고 나와 있는 세 가지 말고 공무원으로서 같이 해야 될 자질 두 가지를 말하고 왜 필요한지 얘기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위에 있는 나와 있는 세 가지가 뭐 있죠? 청렴, 신중, 근면 있네. 그러니까 청렴, 신중, 근면 말고 너 공무원으로서 같이 해야 될 자질 두 가지 더 말해봐 이 말이니까 뭐 본인이 하고자 교육청 공무원으로서 일하는 모습을 상상했을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걸 상상하는 모습을 가지고 저는 전문성이 필요하더라. 저는 뭐 창의성이 필요하더라. 저는 공정성이 더 필요한 것 같다. 추가적으로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절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뒤에 질문의 요지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교육청 면접은 제가 이제 일반 면접 특강을 하고요. 인문학 면접 특강을 별도로 다른 선생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인문학 책에서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문구들을 발췌를 해서 토론해보고 이런 수업이 별도로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좀 부족한 얘기는 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뭐 제 수업을 들으라고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지는 많으니까 기회가 된다면 저랑 또 면접이 나올 수 있는 또 추가적인 얘기까지 같이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